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한동훈 손에 든 빨간색 책. 화제됐다 도대체 뭐길래 라는 소식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야권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직도 대선을 치르려면 산이 훨씬 많이 남았지만 끊임없이 차기 후보에 관심 있는 것은 정권이 잘못 바뀌거나 아니면 정권이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한쪽에 의해서 또 다른 한쪽이 그야말로 괴멸적으로 타개를 받는다. 특히 이 야권은 장권 교체를 벌써부터 바라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수 정권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말하자면 문재인이 만들었던 유산들을 그대로 이어가 또 다시 진보 체제로 가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차기 중요한 것은 차기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죠. 대선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정권이 유지가 되느냐 바뀌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기는 높지만 이재명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20%면 한동훈은 11%입니다. 아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 현직 장관이기에 더욱 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한동훈 장관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인천공항을 통해 나갈 때 빨간 책을 들고 나갔는데요.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출마를 하려고 확신을 가지는 증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7일 유럽 출장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왼손에는 빨간색 책이 들려 있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 기원전 460년경 400년경의 역작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한글 번역본이었다. 한동훈 장관은 하얀색 겉표지를 벗겨내고 빨간 양장본을 그대로 들었는데 검은색 수트와 대비돼 책이 눈에 확 띄었다. 양장본 표지에 적힌 How Parliamentan Peloponnesian Kai Athenaean 고대 그리스어로 표기된 책 제목 글귀 때문에 직접 원서를 보는 거냐는 말이 나올 만큼 화제를 모았다. 이 책은 그리스의 두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여 스파르타가 승리했지만 이전 투구 때문에 결국 그리스 세계가 쇠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듯한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 차기 총선 출마를 확신하게 됐다며 책을 통해 여당 내부가 분열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아직 정계 인물을 선언하지도 않은 한동훈 장관은 여권 차기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 2월 28일 3월 1일에서 한동훈 장관은 11%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에 이은 2위였다. 3위 홍준표 대구시장 5%에도 앞섰다. 한동훈 장관 지지율은 지난해 6월 첫 조사에서 4%를 기록한 뒤 11%로 상승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지지율 10%대를 찍었다는 것은 고정 지지층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차기 총선 차출설이 힘을 얻고 있다. 대선 주자급인 그를 선수로 내보내 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대표도 전당대회 당시 한 토론회에서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동의했을 정도다. 반면 야권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체포안을 설명할 때 야유하지 말자. 괜히 한동훈 장관의 무게감만 키워줄 수 있다. 그 의견을 모았고 실제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사 한동훈은 똑 부러지는 사람이지만 정치인 한동훈은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며 한동훈 장관의 총선 차출이 현실화되더라도 숙제가 만만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장관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비교적 낮은 호감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의 차기 주자 호감도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의 호감도는 29%로 홍 시장 37%, 유승민 전 의원 33%, 오세훈 서울시장 31%보다 낮았다. 반면 한동훈 장관의 비호감도는 53%로 비교적 높았다. 수사를 잘하는 검사라는 이미지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을 곧장 반박하는 모습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무당층 포섭도 과제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25%였다. 지난 대선 때는 10% 중반대였지만 갈수록 중도 무당층의 규모가 늘면서 이들이 차기 총선의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장관이 차출될 경우 중도 무당층의 마음을 잡는 게 핵심 과제인 셈이다. 여론조사 업체 STI의 이준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 외에는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아 중도 무당층은 물음표를 가진 상황이라며 검사 이미지에만 머문다면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뚜렷한 지역 지지 기반이 없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는 연고가 없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당협위원장은 총선 필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수복이 필요한데 한동훈 장관이 서울 토박이라는 점이 오히려 도움될 것이라며 당에서는 서울 종로나 강남권 혹은 서울의 험지에 내보내 승부수를 띄우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 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이날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이민정책 및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한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유럽 출장길에 오른 한동훈 장관은 8박 9일간 세계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다. 세계국은 이민 이주 정책을 국가 발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곳이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정책 수립 및 컨트롤타워 신설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이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 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귀국을 앞두고 14일 현지 시각 독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연방 이민난민청을 방문해 한스 에크하르트 존모 한스 에크하르트 서머 청장과 회담했다.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은 난민 신청 및 인정을 담당하는 연방 최고 운영기관이다. 독일의 모든 난민 문제를 관장하며 난민 인정, 추방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은 존머 청장에게 독일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한 비자 발급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이민 이주 관리 전담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조직 구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